이제 하려고. 자, 축에 접하는 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두 가지겠죠. X축에 접하는 거, Y축에 접하는 거. 그치? 첫 번째, X축에 접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X축에 접하는 유형은 두 가지밖에 없겠죠. 위에서 접하거나 아래에서 접하거나. 그쵸? 아니, 이렇게 접하거나 이렇게 접하거나 가 되겠죠. 그죠? 접한다는 얘기는 X축과 원이 한 점에서 만난다가 되겠죠. 괜찮니? 오케이. 이 녀석의 중심의 좌표를 A, B다 라고 해볼게요. 얘도 A, B다 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됐을 때 특히나 축에 접할 때는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제 보려고 해요. 우리 중3 내용으로 되돌아가서 원과 접선 얘기가 나오면 보조선 하나 듣기로 했습니다. 어떤 보조선? 그렇지. 어디로? 원의 중심에서 점으로 보조선을 그려요. 그러면 뭘 이용할 수 있다? 그렇지. 얘네들은 수직을 이룬다. 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럼 수직 정보겠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X축에 접하는 원의 형태가 뭐 크기는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위에서 접하거나 아래에서 접하거나 두 가지 유형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조선을 그리면 접점으로 보조선 그리면 수직. 얘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수직이다.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중심에서 접점까지 거리가 이게 결국 뭐야? 이 원의 반지 길이가 되죠. 이해되니? 그런데 중심의 좌표가 A, B거든. 마침 X축이 여기 있어. 그럼 X축이 0이 여기다라는 얘기는 Y 값이 0일 때지. 네? Y축이 이렇게 있을 거니까. 괜찮지? 그래서 Y 값이 0인 부분에서 여기까지 올라간 게 얼마야? B란 얘기잖아. B는 양수겠네요. 그죠?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라고 해야 돼? 얘도 B겠지.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X축에 접하는데 위쪽에서 이렇게 접하고 있으면 반지름의 길이가 누구랑 같아요? 중심의 Y좌표랑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아래쪽 거 볼게요. 아래쪽 거의 중심의 좌표도 A, B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반지름의 길이는 여기를 뜻하는 건데 이번에는 Y좌표가 B이긴 하지만 어때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 얼마만큼? B만큼 내려와 있지. 그럼 B는 뭐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를 B라고 하면 되겠니? B는 음수잖아. 그래서 얘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길이로 표현하려면 마이너스 B로 표현하던가 절대값 씌워주면 되죠. 괜찮니? 어쨌든 아래에서 만나거나 위에서 접하거나 하면 X축과 접하거나 하면 누구 좌표를 쳐다보면 돼? 반지름의 길이를 볼 때 Y좌표를 쳐다보면 돼. 가연아, 이해됐니? 오케이. 그럼 방정식 한번 찾아보자. 위에 있는 거 방정식 한번 찾아볼게요. 중심의 좌표가 A, B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요?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까지는 쓸 수 있죠. 는 그 다음 뭐 쓸 거야? 반지름 길이 제곱 쓸 거죠. 여기서 반지름 길이 누군데? B. 그래서 B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어. 그럼 여기를 R 제곱으로 쓰는 것보다 미지수가 하나 줄어든 거지. X축에 접할 때 중심의 Y좌표를 쳐다보고 표준형으로 원의 방정식을 찾아줄 수 있다. 이때 Y좌표와 반지름 길이가 연결이 된다. 밑에 거 한번 해볼게요. 얘는요. 마찬가지지. X 빼기 A 제곱, Y 빼기 B 제곱 같아요.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반지름은 절대값 B, 그것의 제곱이야. 그런데 절대값 제곱한 거는 그냥 알맹이 제곱한 거랑 같다라고 예전에 배웠죠?
그래서 얘는 b제곱이야. 어때요? y 좌표 제곱한 거랑 같아요. 언제? 원이 x축에 접할 때.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x축에 접한다고 해서 x좌표를 봐야지 이게 아니라 x축에 접하면 중심이 x축에서 떨어진 정도니까 y좌표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개념으로 y축에 접할 때도 볼게요. y축은 이제 이렇게 있겠죠. y축에 접하는 원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겠다. 이렇게 왼쪽에서 접하는 경우와 너무 좋잖아. 오른쪽에 접하는 경우 이렇게 되겠죠. 엉덩이 같다. 생각을. 중심의 좌표가 A, B라고 해봅시다. 마찬가지로 B. 그러면 아까 했던 대로 접점으로 보조선 수직을 이루겠죠. 이게 뭐야? 반지름의 길이가 된다고. 괜찮지? 근데 이번에는 Y축에 접하는 거니까 Y축은 X가 0일 때죠, 그죠? 네. 그러면 X가 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가 있는 거예요? 얘는 A만큼 가 있는 거지. 얘는 왼쪽으로 A만큼 가 있는 거야. 오른쪽은 그러면 양수, 왼쪽은 음수가 되겠지. 오, 그러니까 아까 X축에 접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는 Y축에 접하니까 어느 좌표를 쳐다보면 돼? X좌표를 쳐다보면 돼. 그쵸? 그러면 반지름 한번 찾아보자.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이 녀석은요. 반지름의 길이를 뭐라고 표현하면 돼? 그렇지. A라고 표현하면 돼. 요 놈은요. A라고 표현하면 돼요. A는 음수잖아, 그지? 그럼 반지름의 길이를 표현하려면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죠. 네. 오케이. 방정식 찾아보자. 요거부터. 얘는 어떻게 되나요? x 빼기 a 제곱 y 빼기 b 제곱. 이거는 중심 보고 계속 쓰는 거잖아, 그지? 는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 a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y축에 접할 때는 중심의 x좌표를 쳐다본다. 오케이. 오케이. 반응 좋은데? 요거는요. 똑같고 y 빼기 b 제곱까지는 똑같고요. 절대값 a 제곱이니까 또 그냥 a 제곱이 되겠지. 괜찮죠? 네. 그래서 책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니? 그래서 접할 때 이거 이미 x, y 좌표 그 평면 좌표 들어오면서 그림을 많이 그려보려고 하잖아요. 원 또한 그래요. 문제 풀 때 그림을 꼭 그리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를 보면 좀 쉽게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보기 1번 한번 볼게. 중심의 좌표가 4,-3이다. 그리고 x축에 접한데 그러면 좀 이쁘게 그려보면 4,-3은 제 4사분면에 있는 점이 되겠네요. 얘가 중심이야. 그리고 x축에 접해야 돼. 접하게 그리면 이렇게 만나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대략 내 맘대로 이렇게 되겠죠. 불편해. 그래서 요거 길이가 얼마가 돼? 나도 당황했어. 요거 길이 얼마야? 절대값 -3이니까 얼마야? 3 되는 거죠. 그러면 뭐야? 반지름이 3이구나. 아까 공식을 외워서 대입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그림을 보면 반지름이 여기구나를 볼 수 있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돼? 중심은 4,-3이니까 x 빼기 4 제곱 y 빼기 3은 더하기 3 제곱 반지름이 3이니까 3의 제곱 이렇게 된다. 이해되지?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그림을 안 그리고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리세요. 어차피 몇 초 차이 안 나요. 오케이? 두 번째, 이번에는 중심의 좌표가 -2,5고 y축에 접한대요. 이걸 그대로 이용해 볼게. 잘 그려야 될 텐데. -2,5 여기래요. 그리고 y축에 접해야 된대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접하고 있어야 되지, 그치?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이니까 2가 되어야겠지. 좌표는 -2지만 그래서 얘는 중심의 좌표가 -2,5고 반지름의 길이가 2다. 그러면 어떻게 세우면 돼? x 더하기 2의 제곱
y 빼기 5 제곱 반지름의 길이 제곱 이렇게 되겠죠. 괜찮니? 그래서 그림 그리세요. 아마 되겠습니다. 넘어가자. 응? 근데 진짜 궁금한 건데 네. 저기 왜 뚫려있어요? 벽이 뚫려 있다는 얘기죠. 아니 저기 사무실 아니 사무실 아, 들어올 때 현관에 네. 강의실 2개 더 만들고 있어요. 헐 왜요? 강의실 2개. 어디요? 어디가 가요? 현관 열면 문 2개 생겼잖아. 뭔가 원래 서점 공간인데 우리가 쓰기로 했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추가로 그날 잘못이 나가. 아니고 토요일에 4명 선생님이 강의를 해야 되는데 강의실 4개가 없어. 자율학습실을 써야 돼서 그러면 자율학습 할 애들이 갈 데가 없잖아. 자유로 가야죠. 완전히 깜빡했어. 밖에서 하는데 막 사람이 많아. 그때는 막 바글바글해. 이 그래가지고 아저씨랑 연락해요. 여기가 자식이랑. 좋은 일이? 좋은디? 그는 어디 사투리인디? 아 몰라요. 전라도요? 선생님은 광주요? 안 쓰는 거. 저는 잡종이라 왜냐면 19살 때까지 경상도 살다가 25대까지 서울 살다가 31둘인가 32까지 천안 살다가 34까지인가 수원 살다가 우와. 올해 생일 39이니까 여수 살다가 순천 살다가 이렇게 돼서 근데 제주도로 가시는 거예요? 아, 제주도는 저못 따라. 제주도 사투리거든? 뭐뭐 한깽 뭐 이러면서 그 우리들의 블루스인가? 뭐지? 한지민이랑 김우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냥 놀러 오면 제주도에 이용을 하시거든요. 근데 놀러 오면 저랑 그냥 말하는데 정글이랑 대화하는 거 보면 사투리 있어요. 그렇지, 엄청. 자, 사투리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이번엔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제일 쉬운 게 1사분면이죠, 그죠? 왜? 둘 다 양수인 거니까 한번 다뤄볼게요. 자, 중심의 좌표를 놓을 건데 뭐 기본적으로 A, B로 놓겠죠, 그죠? 근데 잘 생각해봐. 아까 접점으로 보조선 긋기로 했습니다. 요로코롬, 수직, 요로코롬, 수직. 근데 여기도 수직이잖아. 그럼 여기도 수직이겠죠. 그런데 얘네들은 반지름이야. 얘는 무슨 사각형이니? 정사각형이지. 그러면 길이가 다 같아야 되잖아요. 맞니? 그러면 X좌표 담당하는 녀석이 요만큼이 A인데 Y좌표 담당하는 이 녀석도 뭐란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지. 그럼 A, B가 아니라 이제 뭐라고 두면 돼? 그렇지. 여기를 A, A로 두면 돼.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니? A죠. 이해되니? 그럼 얘는 방정식을 뭐라고 세우면 돼?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때? 괜찮죠? 오늘도 순탄하네요. 2사분면으로 넘어가 봅시다. 2사분면에서 말 좀 들어라. 이렇게 접한대요. 그럼 이제 잘 생각해봐. X축 중심에서 X축까지 거리랑 Y축까지 거리가 같죠? X축, Y축이 다 접하니까. 반지름의 길이라서 같죠? 근데 이제 2사분면으로 가니까 X좌표는 양수, 음수. X좌표. 왼쪽으로 왔으니까 음수. Y좌표는 위에 있으니까 양수지. 그럼 얘는 A라는 값을 내가 쓰고 싶긴 하거든? 그럼 A를 양수로 생각하고 X좌표는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A라고 쓰면 되지. A가 양수면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음수니까. 그럼 Y좌표는 A라고 쓰면 되잖아요. 여기가 의사선생님이 음수 양수라고요? X표가 음수잖아.
그러니까 음수 양수라고 많이. 네네, 마이너스 여기다 붙여놨어. 그러면 여기는 전제 조건이 A가 양수라는 게 전제야. 맞지? A가 양수여야 마이너스 중 음수가 되니까요. 반지름의 길이 얼마입니까? 요거 A가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방정식이 어떻게 돼요? 똑같지 않아요. 네, x 플러스 a 제곱 y 마이너스 a 제곱은 a 제곱 이렇게 돼요. 네? 그러니까 얘는 다르잖아. 1사분면일 때랑. 그러니까 식 하나로 대체가 된다는 게 아니야. 알았지? 1사분면에서 접할 때는 이렇게 세우고 2사분면에서 xy축에 모두 접하면 이렇게 세운다라는 의미지. 3사분면으로 가볼게요. 아, 이거 너무 편하다. 자, 얘는 중심을 뭐라고 세우면 될까요? 3, 4분면이야. 그럼 x도 y도 전부 음수지. 그렇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라고 세우면 되겠죠. 반지름은 얼마야? 길이가 a라고 세우면 되지. 이해되니? 그래서 방정식은요? 오, 너 누구냐? 잘한다. 오케이. 엄마가 뭐 있지? 이렇게 되겠다. 엄마가 이거 방에서 확인해요. 어머니 혹시 구독자시니? 구독자는 구독 좀 해달라고 전해주렴. 제 4사분면으로 가봅시다. 4사분면은 x좌표가 양수, y좌표가 음수지. 그런데 반지름의 길이는 다 똑같아야 되니까 뭐라고 주면 돼요? 얘를 a, 마이너스 a로 주면 되겠죠. 반지름의 길이는 a겠죠. 지금 a를 양수라고 전제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은 x 빼기 a 제곱 y 더하기 a 제곱은 a 제곱 이렇게 세울 수 있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책으로 가자. 여기서 이거를 와 1사분면 할 때는 이렇게 둘 다 마이너스, 2사분면 할 때는 뒤에 거를 마이너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그림을 그려놓고 이해를 하세요. 알겠죠? 보기 가볼게. 첫 번째, 중심의 좌표가 2,2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대요. 그림을 그리면 되잖아. 중심의 좌표가 2,2면 1사분면 위에 있는 중심이네요. x축, y축에 모두 접해야 되니까 어디 접해야 돼? 이런 식으로 접해야겠죠, 그죠? 반지름이 얼마예요? 2네요, 그죠? 그래서 방정식은 가연아, 방정식은 빼기 제곱 플러스 y 빼기 제곱. 쉬워서 조용하고 있었구나. 소영이가 2번 해볼까? 중심의 좌표가 근데 뭐 그 유치원생들이 하는 거 있잖아. 네, 선생님 제가 할게요. 그 너무 답이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가 중심의 좌표고 x축, y축에 접합니다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생겨야겠네, 그지? 그럼 반지름 얼마? 그러면 방정식은 플러스 y 플러스 3제곱은 은 그렇지. 얘는 3의 제곱이라고 쓰는 게 더 좋아요. 알겠지? 넘어갈게요. 아, 좋은 내용이 나왔네요. 아폴로니우스 1의 정의인데 이거를 문제부터 풀어보고 돌아올게요. 알겠죠? 저 약간 파포스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처럼 이름이에요? 이름 주시죠? 약간 그걸 기억하고 있어서 놀랬어. 자, 보기 3번을 풀고 돌아와서 얘기를 할게요. 알겠죠? 두 점에 대해서 AP, BP가 2대1 길이 B를 만족하는 P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뭔가 도형이 그려진다는 얘기네. 그러면 우리가 원당을 하고 있으니까 원이 그려진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왜 원인지를 먼저 생각해보자. 알겠지? 알겠지? 여기서 정해지지 않은 점은 누구야? A랑 B랑은 고정되어 있잖아요. 갑자기? 얘가 지금 정해지지 않았죠. 우리가 앞서서 자취 방정식 얘기할 때 자취 돌아다니는 점은 미지수로 두자라고 했듯이
이 점 P도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x, y야 이렇게 정해 놓읍시다. 여기 밑에 있네. 너무 민망하군. 그러면 AP 길이와 BP 길이를 구해 볼 수 있죠. 뭘 이용해서? 두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그치? 그럼 AP 길이는요. 루트 안에 차이 제곱의 합. 그러면 A랑 P랑 쳐다보면 x 길이 차이는 x 빼기 1의 제곱. y 길이 차이는 y 빼기 0의 제곱이니까 y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BP 가봅시다. BP는 B가 4,0이니까 x 빼기 4의 제곱. 그 다음에 y 빼기 0의 제곱, y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이게 몇 대면? 2대 1이 돼야 된대. 그럼 비례식 세워보면 루트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제곱 대 루트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 몇 대면? 2대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뭐해? 비례식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라고 갈 거야, 그지? 근데 루트가 거리적 거리니까 루트를 좀 없애봅시다. 어떻게 없애면 돼요? 제곱하면 날라가지. 그럼 뒤에도 제곱을 해주면 몇 대 몇이 돼요? 그렇지. 4대 1. 이렇게 되겠어요. 괜찮나요? 그래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내항의 곱부터 먼저 쓰겠습니다. 전개까지 할게요. 4배의 x제곱 빼기 곱한 것의 2배, 뒤에 거 제곱. 4배가 될 거고 외항의 곱은 곱하기 1이니까 전개해 놓은 것만 쓸게요. 그래서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좌변으로 전개할게요. 4x제곱에서 우변에서 x제곱이 넘어오니까 3x제곱 마이너스 32x에서 마이너스 2가 넘어오니까 플러스 2x가 돼서 마이너스 30x 상수항은 조금 이따 쓸게. 상수항 조금 이따 쓰고 4y제곱이 우변에서 y제곱이 넘어오니까 3y제곱 상수항 정리합시다. 4 곱하기 16 64 우변에서 1 넘어올 거야. 63은 빵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양변을 3으로 나눠봤더니 x제곱에 빼기 10x에 더하기 y제곱에 더하기 21이 돼서는 0 이거 뭡니까? 원의 방정식 일반형 형태랑 똑같죠, 그죠? 자, 어떤 원인지를 분석을 해보자. 그러면 완전제곱으로 고치기 위해서 1차 계수 절반의 제곱. 그럼 x제곱 빼기 10x는 똑같은데 산수항 25가 튀어나오니까 보정해주고요. y제곱 더하기 21은 빵. 이렇게 되면 x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y제곱만 남기고 상수항 계산하면 마이너스 4니까 넘기면 4 플러스 4 그래서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얘는 어떤 원이야? 중심이 5,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야. 맞지? 그 말은 뭐냐면 다시 돌아와서 P라는 어떤 점이 A에서부터 P까지 거리랑 B에서부터 P까지 거리 2대 1을 만족하는 그런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림을 다시 그렇게 모아놓으면 뭐가 되냐? 잘 그려야 되는데 1,0, 4,0 여기가 A점 1,0 여기가 B점 4,0이라고 할 때 2대 1을 만족하는 점을 찾아보는 거야. 빨간색 점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 일직선상에서 2대 1을 만족하려면 P가 여기 있어야 되지. 두 칸 한 칸이니까. 그쵸? 이해되니? 또는요. 조금 위로 가는데 그냥 일직선 위로 이렇게 찍으면 2대 1 만족하는 게 아니지. 조금은 기울어져서 이쪽 정도로 가야 2대 1을 만족하는 점이 될 거야. 아래쪽도 마찬가지겠고 이 정도로. 그래서 이 정도로 가면 또 2대 1 만족하는 점. 이 정도로 가면 2대 1 만족하는 점. 이런 점들을 모아보겠다. P점을 다 모아보면 마지막 이런 형태가 되더라예요. 5,0이 중심이고 그러니까 5,0이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2 이러한 원의 형태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점들을 다 모아보면 원이더라 이거예요. 이게 P가 나타내는 도형이 되는 거야.
그걸 뭘로 확인했냐면 지금은 식으로 이렇게 확인을 한 겁니다. 괜찮죠? 그럼 이제 해답부터 찾아볼게. 이런 도형의 방정식, 끝났네. 도형의 방정식은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응용하면 그러한 도형의 넓이는 얼마? 그러한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얼마면 돼? 그러한 도형, 이 도형이지, 그지?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파이 r 제곱하면 되죠. P가 그리는 도형의 둘레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2파이 r 쓰면 되죠. 괜찮아요? 넓이랑 둘러 넣으니까 금방하네. 예? 아니, 어려워요. 어머님 보고 계시죠? 듣고 계시죠? 뭐야? 별이가 개 빡친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이게 소리가 좀 유튜브 보다가 제 목소리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뭐할까? 괜찮아요. 어차피 안 보잖아. 이거를 아폴로 뉴스 1이라고 하는데 쉽지 않죠? 쉽네.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인 풀이는 이겁니다. 2대 1이다라고 해서 두 점 사이 거리를 다 구한 다음에 2대 1, 그 다음에 비례식을 통해서 내항, 외항, 곱이 같다라고 정리한 게 원의 방정식으로 나오더라. 이 결론은 원이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밑에 다른 풀이라는 게 되어 있죠. 요 얘기를 잠깐 해볼게. 우리가 결론은 원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좀 빠르게 접근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거 잘 봐. A점이 1,0이 있었고 B점이 4,0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 다행히도 X축 위에 있어서 계산이 조금 더 쉬운데 뭐 일반적으로 있어도 다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2대 1을 만족하는 걸 어디서 찾아볼 거냐면 딴 데가 아니라 얘네들을 연결한 일직선상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2대 1 만족하는 거. A, B를 연결하는 일직선 상에서만 2대 1 만족하는 점을 찾아볼게요. 아까는 이런 데서 막 찾았었잖아요. 맞니? 이런 데 찾아가지고 이렇게 원이 나왔었는데 이런 거 말고 그냥 빨간색 3번 위에 있는 2대 1을 만족하는 점만 찾아보자. 그러면 첫 번째는 아까 했듯이 어디 있어? 2대 1 만족하는 점 3에 있었죠, 그죠?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얘가 2대 1 이렇게 되잖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는 누구니? A와 B를 2대 1로 무슨 분? 내분하는 점이야. 그치? 오, 그러면 2대 1 내분점을 찾았고요. 근데 2대 1 내분점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녀석은 A에서 갈 수 있는 가장 짧은 거리야. 2대 1을 만족하면서 갈 수 있는. 왜냐면 공간 위로 올라가면 조금 더 멀어지거든. 이렇게. 그래서 A, B를 2대 1 내분하면서 A에서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녀석이 이 놈이야. 나머지는 다 멀어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일직선상에서 2대 1 나누는 게 내분점만 있는 건 아니죠. 뭐도 있어요? 외분점도 있지. 2대 1 외분하려면 2대 1 이렇게 만족하면 되잖아요. 2대 1 외분점 찾아보자. 자, 오랜만에 외분점 찾기다잉. 1,0과 4,0을 2대 1로 외분해 볼게요. X좌표는?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 안 돼. 외분이니까 2, 1 크로스해서 곱해서 여기 사이를 빼기로 연결한다. 됐지? 얼마야? 7. Y좌표는요? 이거죠, 그죠? 예? 분자가 0이니까. 오랜만이니? 그래서 2대 1 외분하는 점은 뭐야? 7,0이 돼요.
좀 더 그려야 되겠네. 6, 7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2대1을 그 나누면서 A에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녀석이야. 맞지? 그래서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녀석과 일직선상에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이 녀석이 뭘 구성하냐면 우리 아까 결론이 원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원이 얘네들을 양끝 지름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돌아다니는 점 P를 미지수 x, y로 두고 식을 계산해도 되지만 이제 이따 정리를 할게.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하는 요 녀석은 고정된 비율 2대1을 만족하는 내분점과 외분점을 찾으면 그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으려는 원의 양끝이 돼. 지름의 양끝이 되는 점들이. 그럼 앞으로는 내분점, 외분점 찾아서 이게 지름의 양끝이야 라고 접근하는 게 풀이 과정에서 조금 더 간결하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돌아갈게. 이거 설명부터. 아폴로니우스 원이라는 단어는 몰라도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아래쪽에 있는 내용이야. 두 정점으로부터, 여기서 정점은 고정된 점인을 얘기하고요. 아까 문제 풀 때 A, B 관련된 점들에서 거리 B가 일정한,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거리 B가 일정하대. 그러면 밑쪽에 M 대 N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죠? 두 고정된 점으로부터 거리 B가 일정한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것은 원으로 나오더라. 그게 아폴로니우스 원이더라. 예요. 거리 B가 일정한 점을 다 모아놓으면 원이 되더라. 그런데 이건 잘 보세요. M 대 N이라고 했는데 1번처럼 MN이 같으면 결국은 몇 대 몇이니? 1대1을 얘기해요. 1대1. 1대1. 그럼 두 점으로부터 1대1은 누구밖에 없니?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점이에요. 1대1 나누는 거는. 중점 있죠, 그죠? 1대1. 요점. 그런데 외분점은 있을 수 있어? 외분점 어느 한쪽, 오른쪽이든 왼쪽으로 가는 순간 길이비가 달라지죠. 그럼 1대1을 만족하려면 뭐밖에 없냐면 요 길이 같은 거. 요 길이 같은 거. 얘네 점들밖에 없는 거야. 얘네 어떤 점들이야? 전부 이등변 삼각형을 이루는 거니까 A, B의 중점을 지나면서 수직으로 만나는 이런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A, B를 1대1로 나누는 점이 되겠어요. 길이 B가 1대1을 만족하는 점들이 되더라. 괜찮니? 그래서 첫 번째 내용, M과 N이 같으면 1대1이라서 A, B의 수직 이등분선으로 그려져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1번은 잘 나오지 않아. 2번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정해진 고정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B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으면 그것은 원으로 나올 거고 그 원을 우리가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빨리 찾을 거냐? 내분점, 외분점 찾아서 그것이 지름의 양끝이다 라고 할 거야. 그래서 요거는 해놓으세요. M 대 N으로 내분한 점과 외분한 점을 지름의 양끝. 그러면 아까 보기 3번을 다른 방법 풀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얼마나 간결해지는지를 볼게요. 다 왔네? 아까 내분점 3,0, 외분점 7,0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지? 이게 지름의 양끝이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러면 중심의 좌표는 지름의 양끝이니까 그 가운데 점, 중점에 있겠죠. 아니? 이게 지름의 양끝이니까 중간 정도에 이렇게 있겠지. 엄밀히는 이제 여기겠죠. 그죠? 여기에 있겠다. 중점 구해봅시다. 3,0과 7,0의 중점 어떻게 구한다고? 아니 잠깐만 더해서 더해서 나누기 2. x좌표는 5, y좌표는 0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중심을 알면 우리가 원의 방정식 표준형을 세울 수 있잖아. 거기서 뭐가 더 필요해요?
반지름의 길이가 더 필요하지.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면 돼? 지름 나누기 2 또는 중심에서 점까지 거리 구하면 되죠. 여기서는 잘 보인다. 3,0에서 7,0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3,0에서 7,0까지 거리가 얼마야? 여기서 여기 4잖아. 그게 지름이라고. 그러면 반지름은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야? 내분점, 외분점 구한 다음에 중심 찾고 반지름 찾으면 원의 방정식 찾을 수 있으니까 아까처럼 P점을 X, Y로 두고 식으로 푸는 것보다는 좀 덜 쓰죠,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니? 덜 쓰는 거? 네. 시간 단축. 네, 맞아요. 그게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됐나요? 넘어가자.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391페이지 마플 개념 익힘 1번. 소라 오늘 몸 안 좋니? 침 닦고. 웃기시네요. 제가 엄청 저는 자면 무조건 흘리거든요. 진짜 너무. 근데 안 주무셨어요? 예. 안 졸았을 거. 엄청 졸죠 고등학생 때. 모범생 쌤이 연교실부터 했다 그랬잖아. 연교실을 하는데 거의 막 정신 없어. 몇 시에 자요? 연교시 시작은 몇 시에 자요? 연교실은 아침인데. 아니 기숙사에서 살았다. 아 1시쯤? 그럼 몇 시에 일어나요? 5시 반. 기상 시간이 5시 반이었어. 그거 안 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엄청 졸려 일과 시간이. 샤워하고 자요? 그럼 그냥 자요? 나랑 그냥 자고. 하루 2회 샤워는 기본 아닙니까? 2회 하는 거예요? 2회? 그냥 2회 쉬고요? 몸 달아요. 난 머리가 너무 달아요. 그래서 살이 빠졌나? 고등학생 때는 막 아무튼 비몽사몽이 많았죠. 거기서 그렇게 하면 탈모예요. 그래서 많이 왔나? 근데 탈모 머리 깎던데요? 근데 막 박박 머리 감아. 없어도 머리 깎던데. 박박 감습니다. 박박. 왜 그거 차라리 씻는 거 아니에요? 바디워시 해도 되겠다. 모욕적인데. 아이발 올리면 안 돼. 싸불다니. 아니 이거 올리면 안 돼. 유튜브에. 이거 잘라서 올라갑니다. 못 잘라. 자, 4,0에서 x축에 접하고 이거 있는 그림 그냥 이용할게요. 4,0에서 x축에 접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0,2 지난데 이런 그림 정도는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반듯하게는 못 그려도.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점의 중심의 점의 좌표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 접하니까. 그렇죠? x축에 접하면 뭐라 그랬어? 중심에서 접점까지 반지름이 된다 그랬죠. 이거 길이가 얼마인 거야? y 좌표인 거잖아. 그치? 이해되니? 근데 x 좌표는 얼마인 거야? 4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b라고 뒀네. 좀 그런데 난 a로 둘래요. 이렇게. 그냥 다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b로 둘게요. 니네들이 헷갈릴 수 있어. y좌표는 뭔지 몰라. b로 둘게. 그런데 방금 뭐라고? x축에 접하고 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y좌표랑 같다고. 반지름 길이는 얼마라고 하면 돼요? b라고 하면 되죠. 그치? 그럼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지.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좋아. 이렇게 되겠죠. 뭐만 더 찾으면 돼? b 찾아오면 되죠. 그런데 지나는 점을 줬네. 몇 컴마면? 0,2를 지난다. 지나는 점은 어떻게 한다? 대입한다. x에 0 넣으면 4의 제곱, y 2 넣으면 2 빼기 b의 제곱은 b의 제곱을 만족하는 b를 찾으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상수항 16 더하기 4, 20 빼기 곱한 것의 2배, b제곱은 오른쪽에 b제곱이 있으니까 없어져. 이렇게 되겠네요.
b 얼마? 5. 그래서 5 집어넣으면 원의 방정식 찾게 되는 거겠죠? 오케이. 괜찮죠? 그래서 이거를 공식이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림 그려서 이해를 하시면 어디가 반지름이고 그러면 중심을 어떻게 놔야 되고 이런 모습이 보일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중심이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고 3,1을 지나는 원인데 x축에 접한대. 이걸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 실제로 범위였으면 진짜 좋은 거 어, 낭비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건가? y는 x 플러스 1이래요. 어떤 직선이야? 기울기 얼마? 1. y절편 얼마? 1. 그러면 여기가 1. 기울기 1이니까 마이너스 1,0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 직선이 돼. 여기에 중심이 있대. 그럼 중심이 뭐 이 정도 있을 수도 있고 이 정도 있을 수도 있고 이 정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어디에 접한대요? x축에 접한대요. 그러면 x축에 접하면서 중심이 여기 위에 있어야 되니까 좀 잘 그려야 되는데 대략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중심이 여기 위에 있으면서 x축에 접하는 원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맞죠? 근데 또 어딜 지난대? 내가 볼까? 지나는 점 3,2. 그럼 3,2면 뭐 이 정도라고 합시다. 이 정도의 3,2를 지나는 원이야 이렇게 되겠어. 그거 쌍커 말이죠. 사실 내 맘대로 내 맘대로 한 거야. 알았어. 이 정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x축에 접한다라는 걸 이용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누구랑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중심의 y좌표랑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괜찮니? 또 중심이 어디 위에 있다고? 여기 위에 있대. 그치? 그럼 얘를 그냥 a, b로 두고 얘를 bAO라고 하는 것보다는 x좌표를 a라고 두면 y좌표를 뭐라고 두면 돼요?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여기에 a를 넣은 a 더하기 1이에요 라고 하면 되죠. 맞니?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은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이런 원을 그렸는데요. 얘만 있겠어? 얘만 있겠니? 이쪽으로 그었을 때 x축에 접하는 게 또 있겠죠. 예?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는 3,1을 지날 수 있니? 안 되죠. 그래서 얘를 지금 안 하는 거야. 알겠죠? 자, 돌아와서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a, a 플러스 1이고 x축에 접하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뭐라고 해야 돼요? a 더하기 1이라고 하면 되죠. 그럼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세우나요? x 빼기 중심의 x좌표 제곱 더하기 y 빼기 중심의 y좌표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반지름은 a 더하기 1이니까 a 더하기 1의 제곱이요 라고 세워줄 수 있겠죠. 여기서 뭐 찾아야 돼? a 찾아야죠. 뭘로? 3,2 지난다로. 지나는 점이 있으면 대입하자라고 했습니다. x에 3, y에 2. 3 넣었고요. 2 넣었고요. 요거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정리하면 1 빼기 a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되겠네요. 그래서 날리자. a제곱 날리고요. 플러스 1도 날리고요. 좌변으로 정리하면 a제곱에 마이너스 10a 플러스 9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a 빼기 1, a 빼기 9는 0이니까 어머 a가 몇 개 나왔나요? 2개가 나왔다, 그지? 우리가 뭘 a로 뒀냐면 방금 조건을 만족하는 원의 중심의 x좌표를 a라고 뒀는데 1 말고 또 있대. 9가 있대. 무슨 뜻이니? 이쪽에 y는 x 플러스 1 위에 중심을 가지면서 중심의 좌표가 얼마? 9,10이 되면서 x축에 접하는 원이 있다라는 얘기죠. 위에는 생략,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알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하는 게 뭐니?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하니까 a는 1 또는 9 집어넣어서 찾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림을 그리세요. 머리로 안 되니까 그림을 그려서 접할 때는 반지름의 길이를 누구 좌표를 쳐다볼 거냐, 이게 x축에 접하냐 y축에 접하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더라. 넘어갑니다. 아니요. 개념 익힘 2번은 쌤이랑 같이 볼게요. 자, 점이 나타내어지는 도형의 방정식 문제 잠깐 읽어볼게. 두 정점에 대해서, 정점이라는 건 고정된 점이라고 그랬지, 그지? 에 대해서 AP 대 BP가 3대 2, 이게 무슨 뜻이니? 길이 B가 3대 2로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 무슨 원? 대충 사람 이름 원, 그치? 그래서 원이 나온다라는 건 기억해야 돼. 그치? 3대 2로 길이 B가 일정하다라는 걸 보면 아, 이거는 1대 1이 아니니까 원이 나오더라 라는 거. 무슨 원인지는 뭐 용어는 까먹어도 돼요. 그래서 원이 나온다. 그럼 이게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왔다 그러면 P라는 점을 X, Y로 두고 3대 2 만족한다 해서 식을 전개해서 원의 방정식 찾아도 되고, 조금만 더 빨리 가볼게요. 아까 뭐 하자 그랬니? 내분점, 외분점 찾자 그랬지. 그게 누가 된다고? 원의 양끝, 지름의 양끝 좌표가 된다. 오케이? 내분점 네, 그 사람. 아니, 할 수 있어. 3대 2. 자, 내분점 찾아봅시다. 내분점, 외분점 다 똑같죠? 3대 2 크로스해서 곱한다. 3대 2 크로스해서 곱한다. 내분점이니까 더한다. 그래서 1,0. 외분점 구해봅시다. 뺀다죠, 그죠? 빼면 빼면 그렇지. 0 이렇게 되겠죠. 네. 오, 그러니까 얘네 둘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되더라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좌표 평면에 뭐 열심히 그릴 필요 없이 원 그려놓고 지름 그려놓고 하나를 1,0이면 나머지는 13,0이라고 두면 돼요. 사실은 y좌표가 0이라서 이거 x축 위에 있는 점이야. 근데 이거는 조금 쉽게 낸 문제고 일반적으로는 그렇진 않겠죠, 그죠? 어쨌든 그래서 두 개 찾을 수 있지. 첫 번째 뭐? 중심은 내분점이죠. 1대1 내분 또는 중점. 중점 좌표 어떻게 되나요? 더해서 나누기 2. x좌표는 y좌표는 0 이렇게 되겠죠. 반지름은요?
이거 그냥 구할 수 있겠네? 얼마예요? 1,0과 7,0 사이 거리니까 6이죠, 그죠? 뭐 기울여놔서 헷갈리니? 얘기라고 하는데. 고마워. 그러면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7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괜찮지?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P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은 원 방정식이 되더라 입니다. 두 번째 이제 2번 3번이 이걸 이용해서 응용하는 부분이에요. 1번이 안 되면 2번 3번이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럼 서술형 내기가 되게 좋겠죠, 이 문제가. 두 번째 단계로 가봅시다. P, A, B인데 여기서 P는 다시 해석하자. P는 누구니? 여기 원 위를 돌아다니는 점들이에요. 알겠지? 그럼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그려보자. 뭘 얘기하는 건지를 보기 위해서. 여기가 원의 중심인 7,0이야.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6이니까 1,0 지나고 뭐 뒤에 13,0 지나겠죠. 이 정도로. 그래서 대략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다. 너무 잘 그렸잖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P가 누구라고? 여기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이라고. 이 녀석. 그러면 이제 2번 내용을 해석을 해볼게요. 삼각형 PAB라고 합니다. 아까 여기가 A였고 여기가 B였으니까 지금 P가 저기 있다 그러면 삼각형 PAB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그럼 문제는 뭘 원해? 이렇게 생긴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얘보다 더 큰 넓이 나오게끔 P를 옮길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왜 없어? 지금 P가 여기 있다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AB는 어차피 고정된 점이라서 얘를 밑변으로 보면 높이가 더 길어지면 되잖아요. 그럼 P가 어디로 가면 돼? 더 높이 가면 되지. 이쯤 가면 되지 않겠니? 이쯤 어딘가 있겠죠. 그럼 저기가 어딜까? 제일 멀리 갈 수 있는 건 중심에서 수직으로 올려놓은 높이가 될 때겠죠. 그래서 중심에서 수직 그었을 때 만나는 요점이 되겠죠. 그죠? 여기에 P가 와 있을 때 우리가 찾는 삼각형 최대 넓이가 되겠다. 요놈, 요놈, 요놈. 밑변의 길이 얼마예요? AB 길이는 12. 높이는 얼마예요? P까지의 거리야. 결국은 요거네. 요만큼의 길이는 누구야? 이거 반지름 길이잖아. 맞니? 원이 전까지니까 반지름의 길이 얼마예요? 6. 그래서 높이는 6. 넓이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6이다. 그러니까 원이 나온다라는 걸 알아야 P점이 그 원 위에 있는 점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 문제가 해결이 가능한 거겠죠. 괜찮니? 근데 P가 항상 저기 있는 거니 그러진 않아. 더 반대쪽에 있을 수도 있죠. 넓이는 똑같지만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 만나는 점 여기 있을 때도 넓이는 36으로 똑같이 최대 넓이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때는 이 넓이가 되겠죠. 자, 이번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보자. 2번과 3번의 차이를 보셔야 돼. 각 PAB의 크기가 최대일 때 PAB 각도를 구하고 싶어요. 돌아가보자. 지울게.
자, P가 여기 있을 때 PAB 각도를 구하라 그러면 PAB니까 이 각도겠죠, 그죠? 이 각도보다 지금 최대값 구하니까 더 벌릴 수 있니? 그럼 아까 우리 수직 그었던 거기로 가봅시다. P가 여기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P, A, B. 오, 더 커진 거 맞네. 얘보다 더 키울 수 있니? 각도? 더 키울 수 있죠? P를 어디다 갖다 놓으면? 좀 더 가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P, A, B니까 각도가 더 커질 거야. 언제까지겠니? 잠깐만, P, A, B 맞니, 이거? 문제 잘못 풀었잖아. 미안하다. 쏘리. A, B, 아이고. 자, 아까 구했던 내분점, 외분점이 지름의 양 끝이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A, B가 아니죠. 다시 할게요. (2번부터) 다시 하자. 여기가 지름의 양 끝이고 A는 어디냐면 마이너스 2,0, B는 3,0이야. 한 점 잘못했네. 여기가 A점, 그다음에 여기가 B점. 요거예요. 미안하다잉. 다시 하자. 이렇게. 그리고 원 위를 돌아다니는 점이 P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2번 문제 다시 가볼게. PAB 삼각형인데 AB는 고정된 점이라서 얘는 일정해요. 그러면 지금 찍어놓은 P까지 연결하면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럼 얘보다 넓이를 더 크게 하려면 아까처럼 얘는 뭐 내용은 똑같으니까 원의 중심에서 수직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에 P가 Y 있으면 이때가 뭐다? 높이가 최대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나온 게 삼각형 최대 넓이가 된다. 괜찮니? 이해되죠? 이게 2번 내용이었어. 그러면 얘 넓이 다시 구하자. AB 길이는 마이너스 2,0에서 3,0까지니까 얼마예요? 5가 되겠네. 높이는 얼마예요? 얘 반지름의 길이니까 아까 높이 R은 6 이렇게 됐었지, 그지? 그래서 삼각형 PAB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15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P가 아래쪽에 있어도 같은 넓이가 되겠지, 그지? 여기 있어도 최대 넓이가 될 거야. 여기 2번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3번으로 돌아갑시다. 3번을 하다가 좀 문제가 이상해서 잘못 체크를 했네요. 이제 다시 가볼게. 이번에는 PAB 각도의 최대를 구하래요. 각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PAB 각도니까 요만큼이야. 얘보다 각을 더 크게 하려면 올라가면 되죠, 그죠? 그래서 아까 했던 대로 P를 여기다가 갖다 볼게요. 그러면 PAB는 요만큼 벌어지겠네. 더 커지긴 했네요, 그죠? 얘보다 더 벌릴 수 있니? 더 벌릴 수 있죠. 여지가 있지. 어디까지 가면 돼? 그렇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A에서 원으로 이렇게 접하는 직선을 그리면 그 접점이 P가 될 때 각도가 제일 멀리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만큼 각도가 우리가 찾는 최대 각도가 될 거야. 그럼 아까 돌아가서 원과 직선이 있는데 접한다라고 하면 아까 X축에 접할 때, Y축에 접할 때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접점으로 보조선 그렸죠. 접점으로 보조선을 중심에서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수직이다라는 걸 이용하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6이니까 여기 길이가 6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자, 문제로 돌아가서 그래서 뭘 구하래? AP 길이를 구하래. 결국은 요만큼의 길이 구하는 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중심에서 접점으로 보조선 그려놓고 보니까 이게 무슨 삼각형? 이게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죠? 이 녀석.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해 볼 수 있겠다.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6인 거 찾아, 그다음에 A에서 원의 중심까지 거리 찾으면 되겠네요. 이만큼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에서 7까지 가니까 9 이렇게 되죠. 괜찮니?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 AP 길이의 제곱은 빗변 길이 제곱 빼기 높이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니? 그래서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3번의 차이를 좀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 그림이 이제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어렵지. 이게 제일 어려운 유형이니까. 자,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라는 특강은 아까 다루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뒤에 뭐 2차 함수에 접할 때, 직선에 접할 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안 할게요. 문제 유형 나오면 그때 같이 푸는 걸로 하고. 이거 할 수 있겠는데? 너무 많아요. 여기까지 하자.